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에서 2분기 체류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산시가 발간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백서를 두고 민주당에 이어 부산 시민사회단체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10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제9회 전국 도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에서 2분기 체류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1분기와는 확연히 다른 흐름인데요. 지역 활력을 판단하는 지표가 거주에서 체류로 옮겨가는 변화도 읽힙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와 동구, 영도구,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3곳입니다. 올해 2분기, 이 지역에 머물다 간 인구, 즉 체류 인구가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체류 인구는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른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6월 말 기준 부산의 체류 인구는 129만 명, 3월보다 6.6%, 4월보다 9.6%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는 정치, 사회적 리스크가 겹치며 체류 인구가 10% 넘게 급감했었는데 2분기에 들어 다시 안정세를 찾은 겁니다. 특히 부산 동구의 체류 인구는 60만 명을 넘어서며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가평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체류 인구가 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생활 인구는 등록 인구에 체류 인구를 더한 합입니다. 서동 영도구의 6월 생활 인구는 158만 명, 3월보다 5.2%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소비 심리가 개선된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세 지역의 체류 인구는 등록 인구의 4.3배로 정주 인구보다 방문 체류 수요가 더 큰 지역임을 보여줍니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사람이 오고 가는 흐름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거주 인구만으로 지역의 활력을 판단하기보다 체류 인구를 기반으로 한 상권과 관광 전략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달 부산시가 발간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백서를 두고 민주당이 비판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시민사회단체도 백서를 폐기하고 다시 써야 한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발간한 2030 엑스포 유치활동 백서 비판에 시민사회도 가세했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등 20여 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백서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백서가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용 보고서라고 혹평했습니다. 백서 내용의 95%가 유치 활동에 대한 지적이고 반성은 5.8%에 그친다는 겁니다. 백서의 내용이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나 해명보다는 백서의 지향점은 부산 도약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홍보 문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로 다가섭니다. 백서 내용의 부실함도 지적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으로 유치 활동에 늦게 뛰어들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시는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지적한 예산 낭비 의혹도 꺼냈습니다. 1,2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지만 그 내역은 단 2쪽 분량의 총액표가 전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소재조차 알 수 없는 유령 백서는 폐기하고 재발간해야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 과정의 잘못된 홍보와 낭비된 예산에 대한 박형준 시장의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백서의 전면 재발간을 요구한다. 성과 부풀리기를 걷어내고 처절한 실패의 기록을 담아야 한다.
둘째, 투명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 이날 이들 단체는 엑스포 유치활동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예산 전용은 없는지 보고 체계 왜곡에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는 10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인권단체 시민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작품 공모전 시상과 세계인권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12일까지 부산 인권주간으로 정하고 백스코와 밀락수변 바다영화관 등에서 인권 관련 컨퍼런스와 특강, 영화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제9회 전국도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연제구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 ABC는 봉사활동 명목으로 연제구 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본인들의 이름과 사진 등에 적힌 전단지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4조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입후보 예정자 등은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6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439명을 발표했습니다. 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 인원은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를 제외하고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입니다. 부산교육청은 내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2차 시험을 치른 후 최종 합격자는 1월 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 디딜 틈도 없던 집이 정리수납 전문가들의 손길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번 작업에는 정리수납 자격증을 막 취득한 발달장애 청년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온갖 짐으로 뒤덮여 몸 하나 간신히 지나갈 틈밖에 없던 한 가정집. 생활용품과 박스가 쌓여 혼자 사는 정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집을 찾은 건 정리수납 전문가들입니다. 특히 오늘 봉사팀에는 최근 정리수납 자격증을 취득한 성인 발달장애인 3명이 함께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정리 대상 물품만 3톤이 넘는 상황. 이들은 분류와 정리, 배치 작업을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정리수납 1급하고 2급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해가지고 즐거움을 하게 돼서 기뻐요. 활동하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재밌고 뿌듯하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수천 개의 물건이 뒤섞인 공간이 하루 만에 동선이 확보되고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어 나갑니다.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자격증 취득과 실습을 지원해온 장애인 복지관은 이번 봉사를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정리수납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취득을 그 기술을 취득을 해서 이거를 다른 외부 업체에 취업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자립으로 조금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이어가지고요. 올해 정리수납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에 성공한 이들은 모두 11명. 전문가들의 기술과 발달장애 청년들의 꼼꼼한 손길이 더해져 어려웠던 삶의 공간 한 곳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집으로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됐습니다. 첫 이삿짐이 부산청사로 들어왔고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부산시와 지자체도 이전에 심혈을 기울이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동구에 있는 해양수산부 본청 건물. 이른 아침 대형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전날 세종에서 출발한 첫 이삿짐 차량입니다. 해수부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5톤 트럭 249대 분량의 이삿짐을 본청과 맞은편 별관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동구는 원활한 이사를 위해 청사 주변 주차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날 첫 입주를 한 해양물류국이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개청식은 25일 이전에 치를 계획입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해수부 직원들의 관사 입주도 시작됐습니다. 이날 두 가족을 필두로 직원 800여 명이 내려옵니다. 시와 해수부는 관사 460여호를 포함 금융 지원을 통해 모두 850여 호의 주거를 지원합니다. 오늘 입주를 시작으로 해서 해수부 직원들 대부분이 이제 부산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수부 직원들 또 해수부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해수부의 부산 입성이 본격화되며 주변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근의 전통시장을 비롯해 업체들은 환영 현수막을 내걸었고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진역 이름에 해수부를 부기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딜러 등 10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과 서울, 경기, 인천 일대 주택가 등지에서 홀덤펍을 차린 뒤 하루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으며 범죄 수익금 9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지를 줍던 8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9일 오후 1시쯤 부산 진구 부암동의 한 삼거리에서 폐지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80대 A씨가 우회전하던 승합차에 치였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A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철 독감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른바 RSV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독감 환자가 지난해보다 14배 이상 늘면서 보건당국의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최근 4주간 평균 증가율은 72.8%로 의사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47주차 기준 의사 환자 분율은 70.9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8명과 비교해 14배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10월 중순부터 유행이 시작되며 올해는 예년보다 2달가량 이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 입원 환자도 지난해보다 600명가량 많은 1,59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RSV, 즉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도 여전히 위협입니다. 검출률은 44주차에 24.1%까지 치솟았다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높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감염병 대책반을 가동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교육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홍보하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위기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팜이 경기도 광명시에 들어섰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딸기 재배로 생산 효율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도시농업 모델로 주목됩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갛게 익은 딸기가 먹음직스럽게 연그러갑니다. 햇빛 대신 LED 조명이 식물에 맞춰 조도를 조절하고 온도와 습도 센서가 자동으로 환경을 관리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만듭니다. 광명동굴 인근에 조성된 딸기 스마트팜입니다. 3단 재배 방식의 스마트팜은 AI 인공지능 기술과 농업을 접목해
기후에 관계없이 어느 계절이든 재배가 가능합니다. ICT 기술이라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센서가 각 여기 트랙마다 다 위치별로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강명동굴 스마트팜에서 최적화된 상황을 맞춰주는 거예요.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산화탄소 농도라든지. 광명동굴 스마트팜은 20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연간 2,000kg의 딸기를 생산합니다. 3단 수직 재배 기법으로 기존 면적 대비 생산 효율이 2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게 광명시의 설명입니다. 이 스마트팜을 성공적으로 이뤄서 저희들이 광명시에 도시 농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도시 농민들의 어떤 농사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스마트팜에서는 딸기 수확 체험과 키트 제작, 딸기 디저트 만들기 등 시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광명시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도시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모델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부산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동래부사 정원섭 관련 고문서 11책이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동래부사 정원섭 관련 고문서는 1730년 동래부사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와 동래부 축성공사를 평가한 내용을 담은 3장, 그리고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정원섭의 편지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유형문화유산 한 건의 추가로 부산시는 579건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부산 사하구는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을숙도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1회 사하구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사하구 소년소녀 합창단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과 음악극 플립해도 상처가 있다를 선보이고 동구 소년소녀 합창단과 장미 여성 합창단의 특별 출연도 이어집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고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는 17기 낙동강 하구 청소년 지킴이를 모집합니다. 청소년 지킴이는 1년 동안 하구 생태를 직접 탐구하며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나 습지 정화 활동 등을 벌이는 실습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예비 중학생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며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가능하고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8일 발표 예정입니다. 충남에는 700건이 넘는 도지정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나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률은 10%대에 머물러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영환 기자입니다. 천안 각원사가 소장한 묘범 연화경. 조선 세조비인 정의왕후가 세조와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1569년 상주 보문사에서 판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찰 주지 대원 스님이 은사에게 물려받았고 7건 모두 보존 상태가 좋아 지난해 충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충남에는 현재 747건에 달하는 도지정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화재나 풍수해 보험 등에 가입된 건 93건, 전체 12.4%에 불과합니다. 특히 민간 소유 문화유산의 가입률은 6.4%에 그쳤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낮은 보험 가입률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니까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지금 충남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 보험 가입률이 한 12.4% 정도에 이제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 아니면 이제 종이 이런 것들이 지금 다수가 있거든요. 오 의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문화유산에 보험 가입이 어려운 만큼 위험도가 높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홍잠 들어보셨습니까?
기능성 누에 가공품인 홍잠이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동물 실험과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고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33.4%, 3명 중 1명꼴로 지난 10년 사이 8%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체중 감소에 효과적인 식품을 찾다 주목한 건 홍잠입니다. 홍잠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시기에 누에를 찌고 동결 건조해 만든 것으로 넓고 다양한 기능성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누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비나 그다음에 새롭게 합성되는 지방의 양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방 양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체중 감소까지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한 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동물 실험에서 홍잠을 섭취한 비만주의 체중 증가량은 고지방 사료만 먹인 대조군보다 약 17% 낮았습니다. 간에 쌓인 지방과 콜레스테롤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지방이 축적된 세포에 펩타이드를 처리하자 지방 함량이 최대 34.9%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홍잠은 그러한 아미노산 중에서도 세린, 알라닌, 글라이신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반복적으로 결합돼서 나타나는 펩타이드가 주요 활성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도 체중과 체질량 지수 모두 감소했습니다. 성인 72명이 12주 동안 홍잠 분말 1.2g을 매일 섭취한 결과로 지방간을 동반한 비만군에서 효과가 더 컸습니다. 이런 홍잠의 기능성에 힘입어 산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기능성 원료 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누에 품종을 구분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 개발과 자동화 사육 기술로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누에 산업이 끊기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 곡선으로 해서 재부흥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비만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잠이 새로운 체중 조절 기능성 소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가운데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에서는 체류 인구 증가로 생활 인구도 뚜렷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 활력 회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